자, 오늘은 도함수 활용 두 번째고요.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선이 오목하다, 볼록하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오목이라는 거는 쑥 들어가 있는 거고 볼록이라는 건 쑥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 말고 요 그래프를 봅시다. 요걸로 따지기가 쉬운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얘는 뭐야? 쑥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서 본 입장에서는 오목한 거고 아래에서 본 입장에서는 볼록한 거예요. 여기는 뭐야?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볼록한 거랑 오목한 거랑 섞여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목도 볼록도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목이다 볼록이다를 얘기하려면 그래서 위에서 본 기준이냐 아래에서 본 기준이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아래에서 봤을 땐 볼록이지만 위에서 봤을 땐 오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다 위다 기준을 잡고 얘기하면서 오목 볼록 따지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 오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볼록이라는 말을 쓰되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덜 헷갈립니다. 경험상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얘는 위로 볼록한 구간,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볼록이라는 용어로만 통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얘기하면 되고 기준이 위에다 아래다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덜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오목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를 보면은 요 식이 이제 fx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얘인데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아닙니까? 얘는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죠. 따라서 얘는 3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찾는다 그러면 1과 3, 즉 1과 3에서 x절편을 갖는 2차 함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1과 3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그 값이 되는 거죠. 이건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이 함수를 미분을 해봅니다. 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6x-12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0 되는 걸 찾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2가 되겠죠. 1차 함수.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뭐가? f가. 그죠? 그런데 2를 기준으로 해서 f'은 어떻게 돼? 왼쪽은 양수 음수를 따지지 말고 왼쪽은 감소하고 오른쪽은 증가합니다. 그죠? 자, f2' 입장에서 보면 얘를 또 미분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2를 기준으로 얘가 감소 증가했으니까 여기 뭐야?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가 되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가 되겠죠. 감소 증가. 얘가 이제 원래 함수처럼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이거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의 여부가 아니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그 여부가 갈립니다. 그 경계가 되는 거죠. 증가 감소의 경계는 극값이었지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의 경계는 극값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인데 얘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이름이 잘 지어져 있어요. 휘어지는 것이 변하는 그런 점이죠. 휘어지는 양상이 변하는 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다시 아니면 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해도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서로 바뀌는 그 경계가 되는 점, 그것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 이계도 함수가 그 변곡점에서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되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 해서 부호가 바뀌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뀝니다. 음수에서 양수로. 혹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도 거기가 변곡점이에요. 근데 어쩌다 이럴 수가 있겠죠. 이계도 함수가 우리가 뭐 이제 그냥 1계도 함수에서도 찾아봤지만 0이 되긴 하는데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사실 변곡이 안 돼요. 자, 요 단어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때 변곡이고 어떤 때 변곡이 아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느냐. 뭐 그런 거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볼록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얘는 위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이제 오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이제 위에서 봤을 땐 오목인데 그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볼록이라는 용어만 쓰기로 한다. 그럼 여기서는 말이죠, 접선의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죠. 우리가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죠. 여기는 음수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양수니까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이 극점이죠. 그런데 양수 음수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음수에서 점점 0쪽으로 가다가 한번 0이 돼서 드디어 그 다음에 양수로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작은 음수에서 굉장히 큰 양수로 지속적으로 증가만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지 말기로 했습니다. 양수 음수 얘기가 아니고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놓고 따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만 했다 이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함수가 fx인데 그거의 도함수는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죠. 접선의 기울기, 이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걔는 지금 어떻다 그랬어? 지속적으로 증가만 했다고. 그래서 요 fx는, 요 함수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걔는 항상 양수인 걸로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질 게 아니고 증가했냐 감소했냐만 놓고 따지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긴 하지만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굉장히 큰 양수에서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0이 됐다가 음수로 계속 감소만 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fx가 이 포물선인데 그걸 한번 미분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요 극대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겠지. 하지만 이걸 또 한 번 미분한 건 뭡니까? 그 도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랬죠. 도함수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계속 감소만 했잖아요.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감소만 했어요. 그죠? 플러스에서 굉장히 큰 플러스에서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로 계속 감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이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이계도 함수 값이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다. 어떤 지점에서. 그죠? 혹은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이면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 것이고 이계도 함수 값이 음수가 되면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 자, 이 그림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건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뭐야?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쉽고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요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밑에 있죠. f2'이 양수다라는 것은 f''이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얘 입장에선 얘가 도함수잖아요. 얘 입장에선 얘가 도함수.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증가. 얘가 증가한다는 것은 f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이제 요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죠.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f''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얘의 도함수가 이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 f 입장에서는 얘는 위로 볼록하게 된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세 개가 이제 관여하는 거예요. f, f 프라임, f2 프라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정확히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두 번째, 곡선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 곡이라는 게 휘어져 있다는 얘기죠. 휘어진 그 양상, 상황이 변하는 점이다.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서로 바뀌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보죠. 이 3참수 그래프인데, 얘를 보면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말이죠.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그죠? 요 점이 이제 말하자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곡선의 그 휘어진 정도가, 변곡점, 변하는 그런 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증가 감소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증가 감소의 경계가 되는 것은 극점이고, 그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가 되는 것이 변곡점이다 이거예요. 극점은 우리가 이 fx의 도함수를 가지고 찾았지만, 변곡점은 어떻게 된다? 도함수가 아니라 위에서 살펴봤지만 오목, 볼록이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오목과 볼록은 이계도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 변곡점을 찾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P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x가 a보다 왼쪽, a보다 오른쪽, P의 x좌표가 a입니다.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위로 볼록한 구간에서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고 그랬고, 아래로 볼록한 구간에서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거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근데 양수, 음수의 경계가 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0이죠. 0.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f2'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찾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점을 찾았다고 쳐. 근데 여기서 무조건 다 변곡이 되는 건 아니고, 요 a점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든가, 뭐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면 a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더라도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계속 플러스거나 계속 마이너스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변곡점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극점 찾을 때, 그죠? f'이 0인 거를 일단 찾은 다음에 그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바뀌었어야 됐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극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서 f2'a가 0이고 x = a의 좌우에서 f2'의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a, fi라는 점은 곡선 fx의 변곡점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거를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fx가 말이죠. fx가 x의 4승이다 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포물선 비슷한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 포물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좀 잘못 그렸는데 너무 무식하게 그렸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말이에요. 이렇게 휘었니? 이때 f'x는 4x 3승이고 f2'x는 12x 제곱이죠. 따라서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x가 0이 나와요. 근데 x가 0에서 얘가 x = 0에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긴 하지만 좌우에서 어떻습니까? 좌우에서, 즉 0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도 양수, 약간 큰 값에서도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변곡점이 되지 않는 거죠. 극점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f2'이 0이 되는 걸 찾더라도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얘가 0 된다고 해서 모두가 변곡점인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되시죠?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거기 이제 몇 가지 예가 또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루진 않겠는데,
3차함수, 4차함수를 가지고 예를 다뤄놨는데 그거 다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죠. 자, 오늘은 그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맞아 그래프의 이제 개형을 우리가 찾는 거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역, 치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의역은 x의 범위, 치역은 y의 범위를 말하죠.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 이 대칭성과 주기는 왜 이용할까요? 이거를 알면 그래프를 일부만 그려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없거나 주기를 갖지 않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래프가 대칭성과 주기를 갖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좌표축과의 교점, x절편, y절편. 이거는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함수의 증가감소,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하죠. 극대극소는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감소하느냐,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의 개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최대치에서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목, 볼록, 변곡입니다. 증가하더라도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냐,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냐,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증가하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오목, 볼록인데, 이거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변곡점도 마찬가지고. 자, 변곡점은 어떻게 되죠? 어떤 함수의 이계도 함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곡이 나와요. 물론 미분 가능할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점근선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거나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fx가 어떤 값에 수렴하느냐 혹은 발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보충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그걸 좀 보도록 하면은, 그래프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것이 y축 대칭을 의미하는 식이죠. 요것은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식이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하면 우함수다. x가 들어가나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들어가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우함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그건 함수값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건 원점의 대칭이 되고 그걸 기함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면 우함수고,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면 우함수다.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다항함수에서만 통하는 얘기고, 초월함수에서는 꼭 그 차수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함수는 대표적인 우함수고, 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함수입니다. 차수와 관계없죠. 그래서 그건 뭐 기본 개념은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거고요. 이렇게 대칭성을 갖는 경우에는 양수 구간만 그린 다음에 음수 구간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려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 두 번째, a-x하고 a 플러스 x. 요거는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a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여기다 x만큼을 추가해서 a 플러스 x, x가 양수라고 칩시다. x만큼을 차감해서 a-x. 이거를 함수에 대입하나 이걸 함수에 대입하나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a 대신에 0이 들어간 상황이 사실은 이 상황이다. a 대신에 0이 들어갔다는 뭐야? x 이퀄 0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y축을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특별한 경우가 이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 경우는 이제 y축이 아니라 x 이퀄 a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 선 대칭이 되는 것이죠. 이 표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말이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말이죠, x-a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쪽이 뭐가 됩니까? 이쪽이 그냥 fx가 된다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x 대신에 x-a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되니까 f 2a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죠. 자, 요거
우리가 고1 때 그 도형에 이동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던 겁니다. 잊어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같은 의미예요. 요거나 똑같이 x 이퀄 a에 대해 대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성은 x가 들어가나 x 플러스 a가 들어가나 똑같다. 그 a만큼씩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주기성을 나타낼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다 외워야 돼요. 이런 표현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특히 이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주기성 나타내는 표현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둘 다 x가 부호 같죠? 둘 다 플러스. 여기는 뭐 x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좀 유념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일종의 유리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위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죠. 이 일단 분수 함수는 우리가 그 정의역 치역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분모가 0이 되는 값들은 정의역에서 빼야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우리가 근데 다 따져봐야 되고요. 실수 전체를.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것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드나마하고 얘만 마이너스로 다 변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얘는 뭡니까? 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왜?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함수니까 어떻게 돼? 이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양수 부분만 그려서 음수 부분은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을 한번 살펴보자. 절편. x가 0일 때 y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 원점을 지난다. 원점 지남. 그 다음에 y가 0이 되는 x값은 0밖에 없죠.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이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야? 우리가 이거 이제 그 증가 감소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f'(x) 요거는 이제 몫의 미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고 분모 곱해주고 빼기, 요거 그냥 곱해주고 요거 미분,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에 거 2x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왜?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해서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밑에는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자, 일단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됩니다.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그러면은 극대냐 극소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간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증간표를 만들어 보거나, 또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해 가지고 얘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증간표를 만들면 이계도 함수 구하지 않아도 극대 극소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목볼록까지 생각하려면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 씁시다.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다. 요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변곡점도 될 수 있겠죠. 혹은 변곡점도 될 수 있다. 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f2'x 두 번 미분을 해봅니다. 두 번 미분을 해보면 요걸 가지고 할까요? 요걸 가지고 일단 마이너스는 밖에다 쓰고요. 왜냐면 미분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보다 전개된 형태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거의 제곱 4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요걸 하는 거니까 요걸 미분하면 2x. 그 다음에 밑에 거 곱해줍니다.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하고요. 밑에 거의 미분. 밑에 거 미분이 뭐죠? 2배의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안에 거 속미분 2x까지. 어우, 되게 복잡하네. 나름 복잡하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좀 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똑같이 보이죠? 그죠? x제곱 플러스 1이 똑같이 보여요. 2x도 똑같이 보여요. 그죠? 그럼 그걸로 이제 묶어내자, 이게.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일단 그대로 씁시다. 4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덩어리에 남아있는 게 x제곱 플러스 1 한 번 남아있죠. 제곱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한 번 남아있고요. 이쪽에 남아있는 건 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죠? 요 부분은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고, 자, 4x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이 위아래 한 번씩 지워지죠. 그죠? 위아래 한 번씩 지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3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만 남고요. 밑에는 뭐가 남습니까? 밑에는 분모에는 지금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남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f2'이 0이 되는 애를 한번 구해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밑에는 0 될 일 없고 위에서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겠죠? 그래서 x가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말하자면 오목 볼록이 바뀔 수 있다. 즉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일단 극대극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증간표를 그리는데, 자, 증간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증간표를 x의 범위, 그 다음에 f'x, f2'x, 그 다음에 fx, 이렇게 4줄짜리 증간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1에서 만들었던 증간표는 증가함수만 판단하면 됐기 때문에 3줄이면 충분한데, 여기서 이제 4줄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오목 볼록까지 판단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4칸짜리. 자, 일단 x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뭡니까 또 0, 1, 루트 3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이 표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죠? 이게 좀 너무 칸이 좁네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도 어떤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줄로 갈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어떤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fx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긴 가되 그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갑니다. 그죠? 위에가 음수기 때문에 이때는 밑에는 여전히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만 위에도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0 쪽으로 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죠. 한번 봅시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일단 0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사이에 또 0이 한번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뭘로 똑같습니까? 그건 넣어봐야 알아요. f'x에다가 0을 넣어봐. 여기다 0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1보다 큰 값, 이를테면 뭐 2나 이런 거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점점점 해서 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f2'은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0이 됩니다.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0이 돼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다시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일정한 부호가 나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 사이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루트 3과 0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대입합니다. 뭐 마이너스 1이 좋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밑에는 양수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음수니까 역시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여기 양수 음수 여기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 동네는 다 음수예요. 그럼 루트 3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여기 3보다 큰 값이 들어가니까 양수에서 이쪽은 다 양수.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아니지. 마이너스 그 루트 3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군요. 잘못 썼습니다. 음수가 됩니다. 음수. 자, 그래서 이걸 대충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fx의 개형이 이렇다. 이거 그냥 아예 외우더라 그랬죠. 물론 이해는 하고 외워야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얘는 감소는 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변곡이 되죠. 그죠?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얘가 지금 얘가 플러스라는 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변곡이 한 번 더 나오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소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얘가 극대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감소고 얘는 지금 뭐냐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또 변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극소가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변곡 나오고 극대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요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X축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원점을 제한하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삐뚤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볼 필요는 없었고 양수인 부분만 해가지고 음수인 부분은 그걸 이제 점대칭해서 그리면 됐었죠. 자, 요걸 한번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X축, Y축 그려놓고 얘가 지금 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그리죠.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고 점점 조금 못 그렸네. 이게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극값이 되는 것이니까 극대니까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리고 변곡이 되는 데가 여기가 이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요 값은 얼마냐? 그 값은 이제 F1이니까 그죠?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알죠?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요 정도의 개형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내가 지금 뭐 처음이니까 한번 다 해봤는데 요건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기함수다 그래서 대칭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돼요. 이 부분만 해가지고 대칭을 이용하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지금 하면 다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지금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고 나머지 요소들을 해가지고 좀 나름 자세하게 좀 그려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안 돼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